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규제 당국이 게임 구독 서비스 게임 패스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반경쟁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엑스박스 콘솔과 스토어 등에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 얼티밋의 가격을 9월부터 기존 월 17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에서 전기에너지 주권에 AI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2022년에 전기에너지를 460테라와트시 사용했는데 2026년에는 1050테라와트시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 전체에서 쓰는 규모로 어마어마한 전기에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웅바이오가 중국 당국의 생산 현장 검사를 거부해 주사제에 대한 중국 수입 통관과 중국 내 사용 잠정 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불순물 문제로 알약 제형에 대한 제조 행위가 일부 정지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비타민C 주사제 아스코르주의 한국, 일본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비타민C는 정맥 주사로 투여되면 높은 농도를 얻을 수 있다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항암 효과를 높이고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암세포를 막는 작용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세계 유일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의 판권을 HLB 생명과학이 확보함으로써 수익 구조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HLB 생명과학 어떤 행보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임상현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국내 증시 또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형 기술주를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증시. 네, 이런 영향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대 지수 하락 출발한 뒤에 코스피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2,800선, 2,790선도 붕괴된 데 이어서 2,780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 2,778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매도 클라이막스이지 않느냐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 뭐 시장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3,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11,000개야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쳐지는 어떤 삼중 악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현재 선물에서 기관이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베이시스가 이제 콘텐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이 될 수 있는, 다만 현재 중요한 어떤 반전의 시그널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최근의 악재 부분들은 뭐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거가 진행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잠잠해지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번 투매가 계속이 되면은 언제 이제 지지를 해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세선이죠. 추세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추세를 이제 그려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이 하락에 대한 어떤 이격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빠질 여력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조정이 왔을 때 과연 얼마 정도 조정이 왔을까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한 15일 정도 왔죠. 이 부분에서는 약 20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진행이 되면은 지금 7, 8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약 2주가 좀 넘죠. 약 3주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거의 한 달 물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은 현재 하락이 거의 멈춰줄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굳이 60일선까지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보조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좀 되죠. 이게 숨어 있는 지지선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60일선까지는 이제 빠질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되면은 사실 조정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죠. 그래서 월요일 주초에 바닥을 다지다가 반전 포인트가 약간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배열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전체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죠. 미리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계속해서 좀 다져주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줄 수가 있는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빠지는 이 하락 진폭이 만약에 이렇게 재현이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빠질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보다는 약간 다중바닥이죠. 이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락은 열어둬야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쪽으로 버텨주다가 약간 올라가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 거의 대세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종목별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옮겨놓고요. 자 여기서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이쪽 관련된 부분 이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되고 있죠. 경기 방어적인 성격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광무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약간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태성 부분인데 이제 PCB 기판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쪽, CXL 쪽은 밀서 이제 반등이 들어와 주는 종목이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차지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하이젠, RNM, 로봇 관련된 종목이 지금 트램프 트레이딩에 관련된 종목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르지 않는 뭐 이런 종목군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키 포인트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 쪽이죠. 에이프로젠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펩트론 이런 종 SLS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샤페론도 마찬가지 이쪽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인디에프를 좀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그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 후발적으로 보면은 뭐 게임주가 낙폭화되게 되기 때문에 게임주 또 순환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약간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남북 경협 부분들 그다음에 바이오 부분들이 이제 거의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제 경기 방어주나 다른 쪽은 쪽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상승 종목군 중에서 한번 몇 가지 종목군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상한가 종목 하는 부분 종목은 제가 살펴보질 않았는데 DXVX라는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현재 DXVX라는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연달아 상한가를 갔습니다. DXVX 헷갈리신 분들은 옛날 캔서롭이라고 좀 한 종목이 이제 사명 변곡을 좀 했습니다. 이 업체들 재료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가 요새 좀 대세죠. 비만 치료제가 대세인데 비만 치료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인데 주사용 단축 주사용이죠. 그다음에 경구용 먹는 걸로 하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이런 제형 변경이죠. 그다음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DXVX가 올라갔고 패치형으로 된 거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라파스 같이 공동 연구하는 이제 대원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사제인데 효과가 오래 가는 종목군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펩트론이나 나이백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갈 수밖에 없다. 시총이 좀 가볍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알체라라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알체라라는 종목군도 AI 쪽, 화상 쪽 이쪽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려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상승 조정 서서히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부분들은 이 반도체 부분들을 일단은 약간 때리는 부분이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중심으로 약간 재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살짝 벗어나는 부분들이 AI 쪽하고 로봇 쪽 요거는 이제 시작이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때리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I 쪽의 흐름들이 좀 살아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알체라 또는 후발 종목군들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화성 밸브라는 종목 오늘 상상하다 약간 밀려줬던 뭐 그런 그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전체 화성 밸브, 밸브리움 실제 이제 밸브리 쪽에 있죠. 화성 밸브 현재 국제적인 어떤 그 품질 인증 받아서 납품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 남북러 러시아 현재 러시아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하고 동양철관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현재 시총도 가볍습니다. 근데 펀더멘탈도 좋고요. 그다음에 기술력도 괜찮고 또 국제 품질 인증도 이제 받았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중소기업인데 최근에 이슈가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연달아 올라갔는데 밀렸습니다만은 항시 파동이라는 것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선에서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한번 첫 양봉
종가상이죠. 차익 양봉이 나오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락 종목으로 바로 일신석재나 뭐 클리너묵스가 있는데 하락 종목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종목으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하락 종목 찍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코스맥스 오늘 매도 레포트가 나왔죠. 현재 매출보다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나와주시는 건데 많이 그 지금 우리기술이나 한전기술, 소정기전, 한전산업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들 나왔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밑에 아래쪽에도 보면은 좀 신신제약이나 경남제약, 뭐 대원제약 이런 종목군들도 약세를 보여주지만은 일시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눈에 띄죠. 나이백 뭐 이런 종목군들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좀 매수 타이밍이 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이 될 만한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FNF 쪽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NF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을 했다가 원래는 절반을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온바닥까지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매집 성향인데 적은 거래량으로 쉽게 빠진 부분들은 거의 매집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현재 한류 브랜드, K 한류 브랜드 중에서 식품 쪽도 날아갔죠. 그다음에 화장품도 날아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날아간 것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패션, 우리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만약에 취해지면은 관세죠. 미국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60%에서 100%다. 거의 죽으라는 소리에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에 수출할 생각을 말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다른 나라는 10%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은 동남아시아나 OEM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트램프 트레이딩 종목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눌림목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됐던 뭐 그런 부분에서 나이백의 부분이죠. 나이백 부분들도 지금 펩트론하고 기술적 영역이 비슷합니다. 펩타이드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펩트론 날아갔죠. 근데 안 날아간 종목 현재 정체 장대 양봉 중심하다가 펩트론이 날아가면은 이제 꽁 대신 당이다고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이백하고 펩트론은 기술력이 같다. 다만 펩트론은 기술 수출 어떤 그 계속 협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부 가치가 되는데 나이백은 그러지 않다. 이제 신기술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나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을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은 수주 비용이 제일 많은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설비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설계 분야에서 한전 기술의 한전산 그 현재 쪽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발주될 게 이제 설계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수 조정의 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락 종목군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코스피는 2780선도 붕괴가 되면서 하락 종목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주도 섹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과도 살짝 살펴봤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쪽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GLP-1 중심의 비만 치료제 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관련주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살펴봤듯이 DX, VX부터 샤페론이나 펩트론 등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유틸렉스는 개발 중인 간세포암 치료제가 유럽 종양학회 초록에 채택됐다는 소식에 주가 변동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등락을 보이다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제약바이오 쪽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두 개 이슈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GLP 중심 비만 치료제가 갑자기 이제 떡상을 속된 이야기로 떡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AI 열풍에 대한 수혜주 이제 파생 쪽인데. MLCC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이 메타버스 쪽 또 엑셀기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모멘텀, 가상화폐와 연결되면서 또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주제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GLP 중심의 비만 치료제 발전 가능성. 요거에 대한 언급을 좀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뉴스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다시 원 이게 GLP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재 호르몬을 이것과 유사한 호르몬을 이렇게 현재 공급을 하게 되면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신체의 모든 활동 기관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진다는 원리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비만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간 치료제 쪽, 그다음에 다른 치료, 당뇨병 치료까지 떠오르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어떤 보고서도 나오고 또 세미나 내용도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장주는 역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펩트론은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 약물 전달체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달 지연 효과, 뭐 석 달 지연 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이게 기술 로얄 수출이 협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질주를 했고 지금은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질주하기 때문에 거의 작년부터 주도를 한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펩트론이 올라서면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가속 구간 그리고 조정 구간, 요거는 상승 가속을 달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속 구간의 시점 36,000원이죠. 여기서 지금 72,000원 더블이 되고 다시 144,000원 하면은 네 더블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144,000원 이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펩트론을 보고 후발주를 매매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펩트론 일부 담고 두렵다면 일부만 담고 다른 후발주도 같이 매매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원탑은 펩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비슷한 것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자, AI 열풍에 MLCC도 뛴다. 삼성전기 1조 클럽 복귀 하나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해가지고 전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다. 그다음에 흔히 산업의 쌀로 표현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인공지능 기능의 확산 MLCC 수요가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유일한 수혜주가 삼성전기 MLCC가 전기차에는 무려 2만 개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LCC가 새롭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이어서 열풍이 불 수가 있다 하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역시 이제 대장주 부분들은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대세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숨어 있는 요가 같은 사이클을 보고 있는 아직 시세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찾아보면은 삼성전기, 그다음에 LG 쪽에는 LG노텍 이런 것들이 있는데 MLCC 쪽은 삼성전기가 많이 좀 하고 있고 또 삼성전기는 MLC뿐만 아니라 뭐 PCB 기판, 뭐 카메라 모듈, 기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죠. 근데 보통 저점에서 보면은 3개월 주기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한 달 정도 쉬다가 상승과 조정하면서 본격적인 어떤 흐름 21선을 따라서 흘러가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접근을 하려한다. 경기의 어떤 상황을 보고서 한다면은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 두 개가 가장 무난하다. 반도체는 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섹터. 자, 뉴스가 나왔는데 메타에서 더 가벼운 일반형 안경용 확장현실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레이벤에서 모기업 지분 취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안경이 보면은 레이벤은 이제 패션 안경 대명사죠.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안경은 똑같은데 여기가 카메라 겸 장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안경테 안쪽에서 레이저를 쏴줘서 이 광학 부분에서 상이 맺혀서 멀리 시야에 맺혀지기 때문에 AR 쪽입니다. AR 기기. AR 기기는 사물을 보면서 사물 위에 어떤 특정 정보라든가 어떤 형태, 3D 형태로 구현이 된 것이 이제 AR이고요. 그다음에 XR 기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순수 가상 현실. 근데 애플에서 나온 XR은 앞이 다 보이지 않느냐? 이 투명 안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이걸 안에서 그대로 현재 입체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걸 카메라로 이 안에서 구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AR이 이제 대세가 돼야 되고 요걸 쓰고 돌아다녀야지 실제 어떤 활동이나 하게 되죠. 또 산업 현장에서나. 근데 이렇게 무거운 XR 기기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R 기기의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하고 함께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맥스트란 종목을 왜 이제 주목을 하느냐? XR 기기, AR 기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없지만은 이쪽에 대한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 기술, 맥스버스를 개발을 했고요. 이쪽 관련된 모든 개발자가 참여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틀레이라는 도구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모든 어떤 업체들이나 참여를 해야 되죠. 길거리에 나가서 AR기라고 써서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고 또 가게에 지나가면 세일 정보도 떠야 되고 뭐 그런 거 했는데 뜨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 또 도서관 갔는데 정보, 그다음에 그 현재 박물관 갔는데 모든 정보가 다 떠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민속촌 갔는데도 뭐 이런 것들 떠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루하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마지막에 하락의 정점.
최근에도 몇 번 얘기하지만은 여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가치가 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맥스트란 종목 언젠가는 좀 잘 나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 자, 바이오에 대해서 깨알같이 섹터별로 이렇게 쪼개서 진행이 되죠. 뭉뚱그려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틸렉스에서 CLT 치료제 유럽 9월 달에 열리는 종양약회에 대한 초록을 채택을 했다. 뭐 이게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CRT 치료제라는 새로운 분야. 그다음에 CRT 치료제는 전체적으로 혈액을 타고 되는 어떤 혈액암에만 듣는 줄 알았더니 고형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고형암이란 것은 형태가 있는 걸 말합니다. 간, 위 이런 형태가 있는 오장육부 쪽에도 듣는다는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유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4가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테마,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걸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했던 것은 이제 비만 치료제, MLCC, 그다음에 XR 기기 약간 잘못 표시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CLT 쪽에 해당이 되는데 CLT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CLT 기술을 어떻게 읽냐? 카티라고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티 하니까 카트, 알아. 나 그거 마트에서 잘 꽂고 다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카트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CRT 쪽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 뭐 복잡한 말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쉽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면역세포이죠. 병원이 들으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게 해서 병원을 죽이게 되죠. 이게 면역세포 중에 일종인 T세포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죽일 수 있게끔 또 찾아낼 수 있게끔 특수무기를 장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에 T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한번 집어넣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면역세포는 이 혈액에서 또 다른 그 백혈구에서 추출을 하죠. 그래서 혈액만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형암에 대한 새로운 영역이 확대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CRT의 대표 치료제 킴리아가 있습니다. 약이 있어요. 그렇죠? 약 한 번 맞는데 얼마 드냐면은 노바티스 개발했는데 평생에 한 번 맞으면 되는데 무려 단가가 얼마예요? 4억 6천. 딱 한 번 맞는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약가가 됐죠. 나 이거 맞고 싶다 하면은 4억 6천을 의료보험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근데 이게 팔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도노도 뛰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CRT 기술은 제3세대입니다. 표정항암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정항암제는 바로 암세포의 작용 기전을 방해하는 쪽으로 이런 물질적으로 한 것이 표정항암제 쪽에 해당이 되고 면역관문 억제제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거, 그다음에 암세포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3세대는 뭐냐면은 면역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잘 찾기 위해서 이 촉수 돌기 요거를 잘 찾기 위해서 요거를 유전자 편집을 좀 해준 겁니다. 잘 찾아요. 레이더처럼. 그래서 이제 제3세대가 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어떤 면역 세포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종류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선천 면역 세포, 뭐 대식 세포나 수지장 세포, T 세포 이런 것, NK 세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무조건 병원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 후천 세포는 뭐냐? 나중에 이제 병이 들어와서 학습 정보를 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취득해서 항체를 B세포에 현재 정보를 전달해서 항원을 만들어내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NK 세포도 있고 대식 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T 세포도 있고 B 세포도 있는데 수장 세포도 있는데 T 세포에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한다. 이렇게 해서 CRT 기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T 세포가 아닌 NK 세포, 자연 사례 세포면은 CRNK가 되는 거고, CRT 대신에 어떻게 보면 대식 세포에다 하게 되면은 CRM이 되는 겁니다. 대식 세포는 잡아먹는 거죠, 이물질을.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걸 보시면은 이런 것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유전자 편집 기술, 그러니까 유전자의 RNA 정보를 바꾸면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배양을 해서 몸에 집어넣는 과정이 이제 CLT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우리 몸에 혈액에 있는 것에서 T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 편집을 해서 이렇게 돌기를 달합니다. 요거를 배양을 해서 다시 한 달 후에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은 왕성하게 공격을 한다.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일반 세포까지도 면역 세포까지도 공격하는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요거는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런 관점에서 CRT 기술, CRNK, CRM 여러 가지 종류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3세대 주사 한 방에 3억, 4억 되는 것이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대세로 차지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테마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카티 짚어주셨는데요. 3세대 항암제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돈으로 연결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짚어주실까요? 예, CRT 쪽 약간 위에 잘못 썼는데 아무튼 CRT 쪽인데 박셀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언급했던 유틸렉스 두 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박셀바이오는 현재 BXNK, CR 대신에 박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약간은 변형된 건데 NK 세포나 아니면 T 세포 몇 쪽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차례 크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CR 기술까지 더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 한때는 7,000원짜리가 무려 23만 원까지 3개월 만에 30배 올랐던 폭등했던 건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벌어지면서 거의 온바닥까지 15,000원이니까 7,000원이니까 더블 왔죠. 그래서 저점의 영역이 거의 도달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유틸렉스라는 종목, 오늘 뉴스에 나왔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고형암에도 발현이 되는 CRT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좀 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현재 CEO가 이쪽 CRT 쪽에 매우 잘 알려진 그런 건데 오늘 굉장히 연달아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틸렉스가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실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딱 한 종목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유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유틸렉스라는 종목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CRT 관련된 기술, 고형암, 간암에도 든다는 것을 유럽 종양학회 학회에도
좀 하고 있죠. 근데 요걸 보시면은 뭐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유틸렉스가 개발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CRT 기술이 바로 현재 고용암에도 효과가 있는 이 치료 기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효용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요 파이프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업체는 CR 기술뿐만 아니라 항체나 T세포, CRT 기술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의 진척 정도인데 임상 진입 단계, 전임상 또는 임상 일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크게 부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기술 수출은 전임상이나 아니면 임상 일상 단계 효능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기술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초록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박셀바이오는 또 한 번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시 크게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탑 9을 삼은 어떻게 보면 유틸렉스를 삼은 이유도 여기 있다. 그래서 9월 유럽 종양학회까지는 시세가 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유틸렉스 짚어주셨습니다. 고형 암에 발현하는 CAR-T 세포치료제 개발 이슈로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의 히든 종목 드디어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굉장히 고심해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CRT 기술 가져왔습니다. 네. 유틸렉스보다 더 좋은 종목. 그렇군요. 90위에 90위를 해서 했는데 찾아냈습니다. 네, 유틸렉스보다 궁금합니다. 더 하는 거. 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CRT 기술 치료제가 많은데 기존의 치료제에 나와 있던 것은 동물 유래 항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 이렇게 돌기를 만들 때. 근데 인간에 대한 항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획기적인 거고, 두 번째는 항암 환경에 따라서 작동했다, 작동하지 않았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스위처블 CRT 더 진보된 꿈의 기술을 이 사람도 여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RT뿐만 아니라 다른 항체에 대한 모든 기술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이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의 이제 치료제, 현재 이렇게 킴리아라든가 이런 어떤 업체 이 킴리아라든가 에스카르다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한 것이 한 주사 한 번 맞으면 3억 4억 된다겠죠. 그런 모든 CRT에 만들 항체는 FMC 63이라는 쥐생쥐에서 나와주는 그런 것을 썼는데 이 업체의 것들은 1218이라는 인간에 대한 항체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이게 이 돌기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1218 항체 이 부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암세포에 더 잘 달라붙은 기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글로벌에 대한 히트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고 이에 대한 임상 파이프라인 결과 완전 관해 부분들도 다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임상 일상 결과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킴리아 치료제보다 훨씬 뛰어난 부작용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꿈의 CRT 치료제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신약 파이프라인 일정도 이중항체 CRT 쪽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CRT 쪽만 아니라 항암제 이중항체 쪽도 2세대 항암제 쪽이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이제 약간 복잡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스위처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현재 이게 작동 안 하게 만들 수도 있는 스위처블 CRT 기술, ZCRT라는 기술, 요것까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또 고용암에 대한 것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차세대 기술까지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장암, 췌장암, 고형암까지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의 기술인데 이게 임상 일상이기 때문에 시세가 언제 폭발하느냐 하는 건데 기술 수출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꿈의 종목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갔겠네요. 하지만은 날아갔으면 소개를 안 하죠. 자, 아주 이제 차트는 좋게 생겼습니다.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이슈가 부상이 했다가 이슈가 잠잠해지니까 조정을 보였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나머지 항암제나 이런 시밀러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항암 치료제 차세대 기술이 부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시 CRT 기술이 우리가 다시 한번 뜰 거다. 비만 치료제 완전히 마이크로 니들 떡상을 했죠. 마찬가지 이번에는 CRT 기술이 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살펴봤습니다. CART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오후장 흐름 최근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현재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현명한 투자 전략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 계속된 내림세 영향받으면서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2,800선 붕괴되면서 2,780선 등락 거듭하는 흐름 짚어봤고요. 이슈로는 비만 치료제, MLCC, XR기기, CART 살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CART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